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그 고소한 검은콩 한 잔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 특히 생명 유지의 핵심 필터인 신장 속에 단단한 돌멩이를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났던 환자분 중에 72, 그러니까 70대 초반의 한명숙 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철저한 자연주의자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드리는 약은 화학 물질이라며 일절 거부하시고 오로지 자연에서 나는 천연식품으로만 몸을 치유하겠다는 고집이 대단하신 분이셨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탈모 증상이 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검은 콩을 갈아 드셨습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모릅니다. 시장에서 가장 품질 좋은 국산 서리태를 직접 구해서 불리고 삶고 갈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셨고 반찬으로는 짭조름한 콩자반을 식탁에서 절대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그만 좀 드시라고 말려도 이게 다 약이다 라며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분이 응급실 문을 열고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식은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계셨습니다. 급히 진행한 초음파와 혈액 검사 결과는 의료진인 저조차도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신장에는 결석, 즉 칼슘과 노폐물이 뭉쳐진 딱딱한 돌이 여러 개 생겨 있었고 신장의 역과 기능을 보여주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는 투석을 고려해야 할 위험 수준까지 곤두박질쳐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신 환자분은 제 손을 붙잡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평생 술도 한 잔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남들은 귀찮아서 안 챙겨 먹는다는 그 몸에 좋은 검은 콩을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는데 도대체 왜 내 신장이 망가지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검은 콩이 문제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은 콩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막아주고 양질의 단백질과 시스테인이 탈모를 예방하며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여성의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주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선물에 가까운 완벽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생화학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약재라도 체내에서 어떤 성분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독성 물질로 변질될 수 있듯이 검은콩 역시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명약이 되기도 하고 신장을 파괴하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의학적 기전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지며 장기를 병들게 하는 최악의 음식 궁합부터 하나하나 생리학적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 조직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첫 번째 원인은 놀랍게도 우유와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바쁜데 검은콩 가루 한 숟가락 듬뿍 퍼서 우유에 타먹는 게 얼마나 간편하고 맛도 고소한데 그걸 먹지 말라니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중 카페에서도 블랙푸드 라떼라고 해서 건강 메뉴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임상의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맛 좋다고 무심코 드시다가 내 몸속에 결석이라는 시한폭탄을 키우는 꼴이 됩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영양학적 기량작용을 아셔야 합니다. 검은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유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두 영양소가 우리 몸 밖에서 따로 존재할 때는 각각 뼈와 세포를 구성하는 훌륭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섭취 후 위장관이라는 뱃속 환경에서 만나는 순간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결합하면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불용성인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 과정을 쉽게 비유하자면 건축 현장의 시멘트 반죽과 같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우리 소화기관 내에서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서로 엉겨 붙어서 위산에도 녹지 않고 장내에서 흡수되지도 않는 거대한 찌꺼기 덩어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인산칼슘은 체내에 흡수되어 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노폐물이 되어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흘러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장 결석, 즉 몸속에 돌이 되는 생화학적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바로 이 습관이 화근이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우유를 드시고 머리카락 나라고 검은 콩을 드셨는데 두 가지를 섞어 드시는 바람에 뼈로 흡수되어야 할 칼슘은 대변과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결석이 되어버리고 콩의 영양분은 흡수도 안 된 채 신장에 과부하만 준 것입니다. 특히 40이 넘으신 중장년층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장은 젊을 때처럼 강철 같은 소화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위벽세포에서 분비되는 위산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고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의 활성도도 떨어집니다. 젊은 친구들이야 대사 능력이 왕성하니 가끔 섞어 먹어도 위장이 억지로라도 분해를 해내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견고한 인산칼슘 결합을 끊어낼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은콩 라떼를 드시고 나면 유독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며 소화가 안 되는 불쾌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우유가 몸에 안 받아서가 아니라 뱃속에서 미처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부패하면서 독소를 내뿜고 있다는 우리 몸의 비명소리입니다. 위장관 내에서 부패한 가스는 복부 팽만을 유발하고 장 점막을 자극해 만성적인 소화 불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소고기와 콩 둘 다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니 같이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고 근육이 더 잘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시죠. 저도 환자분들께 식단 일기를 써오시라고 하면 소고기 뭇국에 콩밥을 말아 드셨다고 아주 뿌듯해하며 적어오시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하지만 영양학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비싸고 귀한 다이아몬드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보석을 사자마자 문 앞에서 도둑이 낚아채 강물에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기서 보석은 소고기에 풍부한 햄철이고 도둑은 검은콩 껍질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피틴산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인데 이 녀석은 다른 건 몰라도 미네랄, 그 중에서도 철분과 아연을 기가 막히게 좋아해서 만나자마자 찰싹 달라붙는 킬레이트 결합을 형성합니다. 소고기에는 우리 몸의 흡수율이 높은 햄철이 가득 들어있어 빈혈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검은콩과 같이 섭취하면 피틴산이 이 철분을 꽁꽁 묶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고 그대로 대장을 통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소고기를 사드시고 영양 가는 변기로 다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철분이 부족해지기 쉽고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기력 보충을 위해 일부러 고기를 챙겨 드시는데 콩밥이랑 같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대사 과정에서 요산과 같은 질소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를 걸러내기 위해 신장은 24시간 쉬지 못하고 과역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단백질 과잉은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기 드실 때 쌈장에 콩밥 그리고 이것까지 곁들여 드시진 않습니까? 한국인의 밥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이것 바로 소금에 절인 반찬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장 조직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조합은 바로 김치나 젓갈, 장아찌 같은 고염분 반찬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국 사람이 밥 먹는데 김치를 빼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 콩밥에 묵은지 한 점척 얹어서 먹는 게 국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국인이기에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압니다.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짭조름한 장아찌랑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 사구체 여과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생리학적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은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검은콩 100g에 칼륨이 무려 1200mg 넘게 들어있는데 이는 칼륨이 많다고 알려진 바나나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보약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배설 기능이 노화로 인해 저하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잔뜩 들어오고 검은콩을 먹어서 고농도의 칼륨까지 한꺼번에 혈액으로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과 오물을 동시에 들이붓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감당을 못하고 압력을 이기지 못해 꽉 막혀버리거나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나트륨도 내보내야 하고 칼륨도 걸러내야 하는데 처리 용량을 초과해버리니까 사구체 내의 압력이 상승하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축적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장 내과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얼얼해지는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근육에 마비가 오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 근육까지 전기 신호 체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고 심하면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의 최신 역학 조사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3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신장이라는 장기는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는 침묵의 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콩자반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검은 콩을 간장에 오랫동안 졸여서 짭조름하고 달콤하게 만든 콩자반이야말로 최고의 영양 반찬이라고 생각하셨죠. 거기다 밥상에는 항상 명란젓이나 오징어 젓갈이 올라왔습니다. 검은 콩의 칼륨 폭탄에 간장과 젓갈의 나트륨 폭탄을 매일 삼시세끼마다 터뜨리고 계셨던 셈입니다. 그 결과 멀쩡했던 신장이 1년 만에 비명을 지르며 망가졌고 체내 수분 조절 실패로 인해 몸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발목을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한참이 지나도 없어지거나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꽉 끼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검은 콩과 짠 음식을 같이 드시는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의 신장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살려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치나 된장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칼륨이 농축된 검은 콩을 드실 때만큼은 철저하게 저염식으로 드셔야 신장이 숨을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 콩과 절대 섞어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우유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듣고 보니 너무 절망적이신가요? 우유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김치도 안 되면 도대체 콩을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인 제가 안 되는 것만 경고하고 끝내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심폐소생술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드시면 약보다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은콩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은콩의 영혼의 단짝은 바로 달걀입니다. 이 둘은 영양학적으로 그야말로 천생연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상호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콩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100점짜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2% 부족한 불완전 단백질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달걀에는 이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10조각짜리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 한 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근육이 곧 연금이자 생명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당뇨도 막고 낙상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떡이나 빵 드시지 마시고 검은콩 밥에 달걀 반숙 하나 얹어서 드셔보세요. 맛도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근육 합성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보약 밥상이 됩니다. 두 번째, 검은콩을 현미나 잡곡과 함께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흰 쌀밥에 검은콩만 몇 알 섞어서 드시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백미는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거의 깎여 나가고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섭취 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미나 잡곡은 다릅니다. 겉껍질인 미강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죠. 이 식이섬유가 우리 위장관 속에 들어오면 끈적한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꽉 잡아줍니다. 천천히 소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검은콩에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데 현미의 불용성 식이섬유까지 합세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췌장이 쉴 틈을 주는 겁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조절이 필수인 분들에게는 검은콩과 현미밥의 조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놓치기 쉬운 핵심입니다. 검은콩을 반드시 식초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앞서 노화가 진행되면 위벽의 기능 저하로 위산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콩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소화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콩만 드시면 유독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잦은 분들, 그게 다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장내에서 이상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식초가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과 유기산이 위장을 적절히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식초 자체가 콩의 단단한 단백질 결합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가수분의 역할을 하여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임상적 섭취법은 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볶은 검은 콩을 천연 발효 식초에 일주일 정도 담가 두었다가 식사하실 때 반찬처럼 10알 정도씩 드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시큼해서 먹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새콤한 맛이 타액 분비를 돕고 천연 소화제 역할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제가 한 명숙님께 처방해드린 식단 솔루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유 대신 따뜻한 물을 드시게 했고 반찬으로는 나트륨 덩어리인 젓갈을 싹 치우고 식초에 절인 초콩과 부드러운 달걀찜을 드시게 했습니다. 밥은 당연히 혈당을 올리는 흰 쌀밥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 콩밥으로 교체하셨고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다고 투덜대셨습니다. 평생 짜게 드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입맛을 바꾸는 게 오죽 힘드셨겠습니까? 하지만 딱 2주가 지나니까 환자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항상 더부룩하던 아랫배가 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볍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있던 하지부종은 싹 빠져서 날씬해지셨고 무엇보다 흑빛이던 안색이 맑고 투명하게 돌아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더더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혈중 칼륨 농도는 지극히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들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걱정했던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나는 비싼 약을 먹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집에 있는 식초랑 달걀이 명약인 줄 모르고 엄한데 돈만 쓸 뻔했습니다.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대단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길로 가던 식습관의 방향을 생리학적 원리에 맞게 살짝 틀어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노년의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첫째,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을 멀리 하십시오. 우유와 만나면 몸속에 돌이 생기고 소고기와 만나면 영양소가 도망가며 짠 음식과 만나면 신장이 터질 듯이 괴로워합니다. 이 3가지는 검은 콩과 상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검은 콩의 짝꿍은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입니다. 달걀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우고 현미로 혈당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식초로 콩을 부드럽게 녹여서 그 좋은 영양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쏙쏙 흡수시키십시오. 셋째,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리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몸이 붓는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먹는 방법이 틀렸다는 신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내 몸의 상태에 맞춰 지혜롭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콩자반 옆에 젓갈이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시고 내일 아침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초콩을 드셔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면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 성적표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병원 갈 일을 반으로 줄이고 팔팔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매일 마주하는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검은 콩 좋다고 열심히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건강도 행복도 커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주치의였습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마음으로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